수천 명의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이 침묵의 질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기 쉽고, 그렇게 되면 치료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8명 중 1명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는 28만 8천 건이 넘는 새로운 전립선암 사례가 예상되며 약 3만 4,700명의 남성이 이 병으로 생명을 잃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8%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경고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왜 전립선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는 그 구조와 기능을 알면 분명해집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만 한 작은 분비샘으로 남성의 생식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은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액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는 생식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전립선암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선암입니다. 이 암은 전립선의 샘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전립선암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매우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수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되며 그로 인해 안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빠르게 진행되는 공격적인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전립선 외의 신체 부위로 퍼져나가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을 알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전립선암의 가장 흔한 초기 경고 신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징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야간요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습관이 생기셨나요? 수면이 자꾸 끊기고 아침에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전립선암의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소변이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끼는 일이 많아집니다. 방광이 완전히 차지 않아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활동성 방광이나 전립선비대증 같은 양성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경우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고 다른 이상 증상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간단한 검사 한 번으로 안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증상은 사정시 통증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남성에게 민감하거나 말하기 꺼려지는 문제일 수 있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정을 할 때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낀다면 그 위치는 음경, 고환, 직장 또는 아랫배 주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끔 발생하는 가벼운 통증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전립선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립선은 사정 과정에서 전객을 생성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이 전객은 정자와 섞여 배출되는데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 과정에 통증이나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통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양성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소변 이상이나 야간요처럼 다른 경고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 깊은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단을 받는 것이 조기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에 있어 작은 신호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소변이나 전객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매우 놀랄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혈뇨 또는 혈정액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혈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증상은 왜 발생할까요? 전립선암의 경우 전립선 주변이나 내부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피가 소변이나 전객에 섞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립선암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감염, 전립선염, 요로 손상 같은 다른 원인도 혈뇨나 혈정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든 자가진단이나 방치는 절대 금물입니다. 혈액이 섞인 증상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하고 그래야 적절한 치료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시하거나 미루면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립선암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골반 부위에서 시작되어 둔하게 아프거나 날카로운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통증이 발생할까요? 전립선은 방광 아래 직장 앞쪽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종양이 생기면 이 부위에 압박을 가하면서 앉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주변 조직으로 퍼져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통증은 허리, 엉덩이, 허벅지 쪽으로 퍼질 수 있어 통증의 근원을 쉽게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처럼 다른 질환도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앉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증상이 소변 이상이나 사정통 같은 다른 전립선 관련 문제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등이 아프거나 엉덩이, 가슴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통증은 흔히 노화나 무리한 움직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전립선 밖으로 퍼질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전이되는 부위가 바로 뼈입니다. 이 경우 통증은 등 아래쪽이나 엉덩이, 가슴뼈 쪽에서 깊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관절통과는 다르게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뼈 통증은 전립선암이 이미 진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암이 전립선을 넘어서 다른 부위까지 퍼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통증을 단순한 나이 탓이나 일시적인 무리로 치부하고 방치하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방식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진통제나 휴식으로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면
치료가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질병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중함은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증상은 다리나 발의 부기입니다. 처음에는 전립선과 무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몸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기는 일반적으로 하체 체액이 쌓이는 부종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 부기가 지속되거나 염증을 동반한다면 전립선암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주변의 림프절로 퍼질 수 있습니다. 림프절은 체액의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돕는 림프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림프절이 암세포에 의해 막히거나 손상되면 체내 인교체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다리나 발에 고여붙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 부기는 심장질환, 신장기능 저하, 장시간의 움직임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으로 인한 림프계 차단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며 즉각적인 진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피로나 가벼운 외상과 달리 이 부기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으며 점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부위에는 통증, 압박감, 피부 질감 변화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전립선암 경고,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은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 바기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증상들과 연결해보면 조기 발견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빠른 조치가 치료의 성공률을 높입니다. 7번째 증상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식습관을 바꾸거나 운동량을 늘린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살이 빠진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뜻밖의 체중 감소를 반가운 변화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는 전립선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암세포가 몸에 퍼지면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 사용합니다. 그 결과 몸은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마르게 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식이 조절이나 운동으로 의도적으로 감량하는 것과 달리 이런 체중 감소는 노력 없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 이상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골반 통증, 배뇨, 변화, 소변이나 전객에 피가 섞이는 등 다른 전립선암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변화를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건강만큼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최근 들어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고 다른 신체 변화도 함께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시기입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번째 증상은 팔이나 다리에서 느껴지는 저림 또는 근력 약화입니다. 이런 증상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전립선암이 척추로 전이되어 척수를 압박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증상입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어 뼈로 전이되면 척추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암세포가 척수를 누르게 되면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팔이나 다리에 저릿한 감각이 느껴지거나 힘이 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감각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경 증상은 사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걷기, 물건 들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더 진행되면 소변이나 대변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척수 압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전립선암이 이미 고도로 진행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히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라도 귀 기울여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전립선암은 나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50세 이후부터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대부분의 진단은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아버지나 형제, 가까운 친척 중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예를 들어 BRC의 유전자 변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인종 집단, 특히 유전적 환경적 의료 접근성 차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일부 집단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고 더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또한 전립선암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더 공격적이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전립선암과 연관이 있으며 붉은 고기나 가공육 섭취가 많고 활동량이 부족한 식생활은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통곡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와 유전처럼 통제할 수 없는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은 스스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한 습관을 지키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힘있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완벽한 예방법은 없지만 일상 속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고 질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이 고르게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마토처럼 라이코펜이 풍부한 항산화 식품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전립선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공식품, 붉은 육류, 단 음식은 염증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심장뿐 아니라 전립선에도 좋습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을 목표로 해보세요.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 등은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만은 전립선암 중에서도 더 공격적인 형태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식단과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전립선암 병력이 있다면 이를 의료진과 솔직히 상의해야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PSA, 전립선 특이항권, 검사 등 조기 검진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상담은 잠재적인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방은 거창한 변화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시작해보세요. 전립선암의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잦은 배뇨, 통증, 무기,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성과 회복 속도는 높아지며 삶의 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진료 한 번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위에 꼭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의 기회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항상 깨어있고 주도적으로 건강을 돌보며 자신을 아끼는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